볼게요. 그래서 역률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피상률의 유효고, 피상이라는 것은 전체 전압에서 전체 전류 곱하는 피상전력, 유효전력은 R에서만, 그래서 R에 걸린 전압에 R에 흘러간 전류. 그래서 이제 표기를 이렇게 그래서 표기를 이제 전체를 그냥 Z 쓸 필요 없죠. 그냥 전체를 그냥 V라고 써버리고 전체 전류를 I.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린 전압을 VR. 그 다음에 여기 직렬이기 때문에 저항에 흘러간 전류는 전체랑 똑같으니까 I라고 써버리고. 그럼 여기 지워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전압에만 걸린 거가 되고요. 다시 이걸 또 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V는 IR이니까 전체 전류에 V는 IR이죠. 여기 R 대신에 뭐 써야 돼요? 전체 거. 여기 V는 IR이고 여기는 R이니까 R 거, 자기 거. 또 약분식 또 한 번 더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역률이라는 것은 전체 임피던스에서 저항이 얼마나 있느냐 이 비율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이게 바로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효전력 하면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VI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 VI가 피상전력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볼까요? 여기서 이 두 개 놓고 보면 VR은 V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V하고 이거 딱 넣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VR, IR. 다시 자기 거, 원래 자기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냥 유효전력 똑같죠? 이게 그냥 유효전력이에요. 그래서 유효전력 하면 바로 이렇게 쓰면 전체에서 프로테이지 얘기하는 거고 그냥 써도 같은 말 되는 거죠. VR, I나 전체나 같은 말인 거고 되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유효전력은 피상 곱하기 역률 그게 답니다. 그럼 다시 이 문제여서 지금 21번이 왜 어렵냐 말을 되게 짧게 주면서 헷갈리게 줬어요. 해석 다시 해볼게요. 원래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형광등은 전격이 100V에 40W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V 40W 형광등의 전류가 이 형광등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압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압을 뭐 가했더니 여기에 0.8A가 흐르고 이때 소비 전력이 50W였대요. 그러면 이때 이 형광등 역률 구하라겠는데 이거 역률을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자기 역률을 구하라는 건지 말이 되게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원래 자기 거 역률 아니면 현 상황에서 역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어진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R값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 값은 어차피 고정 상태니까요. 고정이니까. 그래서 이 R값 구하려면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은 VR, IR 혹은 전체로 보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로만 볼 거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V가 지정을 못하니까 전류를 줬으니까요. 얘를 바깥치기 해버려야죠. IR에 R 여기도 IR 있으니까 얘를 IR 제곱에 R 얘가 그러면 50W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50W고
그러면 IR이 여기 0.8이니까 그래서 이때 저항을 구했더니 이 저항이 이렇게 해서 아까 풀었더니 8분의 6이요? 네, 6이요. 그래서 저항값 셀이 나왔다는 거예요. 50 나누기 1.8 50 나누기 8번에 625. 8번에 625. 이 8번에 625는 고정인 거예요. 8분의 625.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역률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 이 상태 역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어떻게 더 이상 볼 수가 없네. 근데 이제 놀고 있는 게 뭐 있어? 여기에 이제 전혀 안 써먹고 있죠. 이거 안 써먹고 있죠. 그러면 40W, 여기서 40W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00V를 인가하면 100V를 인가하면 40W 쓴다는 얘기니까 여기 40W는 VI 코사인 세타 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VR IR이고요. 이제 좀 지워볼게요. 자, VR, IR.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는 100 줬죠? 100 줬고 전류는 얼마인지 모르고 이제 아는 정보로 가야 되니까 이거 천상 이걸로 써먹어야겠네요. 40에 아는 정보가 이거니까 100에 그럼 I 코사인 세타 되고 아직 여기서 또 안 써본 게 또 있죠. 즉 I 제곱 R이 40이니까 여기 I 값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 또 R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I 제곱이고 R이 8분의 625 40이니까 뭐 I 계산하면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역률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역률이라는 것은 이때 원래 전격일 때 역률이라는 거 여러분도 눌러보세요. 네. 0.7인가요? 0. 여기가요? 여기 0.7 나오고 이때까지 가면요? (0.56) 0.56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0.56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격일 때 역률 구하라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상황에서의 역률을 구하라 문제로 바꿔야 되죠. 문제를 계속 예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닌지 알았으니까 이제 일정 역률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역률이라는 것은 알려진 정보가 0.8A 하나 있죠. 유효전력은 50을 알려준 거예요. 유효전력은 P상만 즉 전체 전압, 전체 전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W고
전체 전류는 0.8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전체 전압만 알면 되겠네요. 전체 전압. 근데 전체 전압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압 정도는 또 맨 처음에 정격이 100이라는 말밖에 안 줬죠.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갖다 쓰니까 80분의 50. 그러니까 63. 63. 네. 그래서 반올림에서 63%. 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부러 처음에 0.56 안 준 이유가 말을 짧게 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차분히 시간 나시면. 그래서 계산 문제는 간단하게 풀 것 같지 않으면 주에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하면 손대면 사람 심리라는 게 끝까지 가야 돼요. 5분, 10분 가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딱 봤을 때 그냥 눈으로 풀어도 될 것 같다. 그런 것만 푸시고. 방금 했던 20번이네요. 방금 했던 20번은 사실상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8, 6 회로에 200V를 줬다네요. 이렇게 말이 명쾌해야죠. 딱 읽어도. 직렬에 접촉된 rel에 200V의 교류 전압을 응가했다. 이렇게 줘야죠. 아까 바로 위 문제는 전격이란 말이 있었나요? 아까 그 위에. 전격이란 말이 있었네요. 네, 전격이 있었고. 또 이 상황에서 좀 말 해석이 애매해졌습니다. 이건 방금 이 문제는 그냥 누가 읽어도 그냥 해석에 전혀 국어 해석에 오해가 없죠. 이때 전류 이거 구하고 역률도 구해봐라. 역률은 P상분의 유효. 그런데 이거 알면 역률을 바로 구하자. 10분의 8. 굳이 유효전력, P상전력 구하지 않더라도 인비터스만 갖고 그래서 역률이 0.8. 그래서 100번 전략이 되면 80%.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인 거예요. 그럼 전류 구하라는 건 뭐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20이네요. 20. 그래서 마저 마무리해서 구해버리면 20에 마이너스 37도 뭐 이 정도. 재밌는 건 이 각도잖아요. 이거 이 각도죠. 이 각도입니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예요. 이 각도는 이 각도죠. 코사인 이거 넣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영접할 딱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전류 하나만 구해도 이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풀이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요. 즉, 이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실은 뭐였었냐면은, 즉,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얘기했고요. 그럼 역률은 뭐예요? 위상차를 코사인으로 표현한 것.
즉 전압과 전류가 유상차가 없다면 100%다 유효분으로 빠지는 거고. 그런 계산이다. 자, 23번 병렬. 역률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역률은 이거예요. 역률은 원래 이겁니다. 직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어드미터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죠. 어드미턴스로 쓰게 되면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드미턴스고,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의 역수는 컨덕턴스니까. 그래서 병렬은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죠? 정리해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뒤에 풀이가 있긴 한데, 여기 임피던스 구하려면 식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말도 못하게 식이. 이거만 해도 지저분해. 여기 정리된 거구나. 그럼 FM들 한번. 이걸 임피던스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네 하필. 컴퓨터네요. 이렇게 하고 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밑에를 깔끔하게. 있어야 아이템도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될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보고만 했어요. 보고만 밑에 그냥 정리하면 정리하면 마음을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플러스 비용을 시야. 보고만 계세요 그냥. 이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하면 어드미터스를 표현하게 되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어드미터스 표현하면 어차피 이게 밑에 것만 기니까 지금 원래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표현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임피던스 표현이고, 그럼 얘만 살짝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거고, 그럼 얘가 어드미터스라는 거예요. 얘만 쫙 보는 거야. 이렇게 마치 직렬인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저기가 아니죠. 그냥 이건 듣고만 넘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이제 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그냥 크기만 정리하는 겁니다. 크기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장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물론 여기에서 그냥 여기를 그냥 썼네요. 여기를 그냥 다시 쓸게요. 오메가를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잘 안 보인가요? 그냥 넘기세요. 그냥 그만. XC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원래 XC라는 건 J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C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덧글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Y자리 때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D자리 대신에 R분의 1 집어넣고, 나이스게 Y가, 이거 아니죠? R분의 1 플러스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R 대신에, G 대신에요. G 값이 여기 세당되는 게, 얘가 G 값이죠? R분의 1이. 그러니까 R분의 1.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약분 처리되고요. 얘가 남죠? 1 플러스 XR 제곱. 그러면 얘를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얘를 X제곱에 R제곱 X제곱. 그리고 얘를 한 바퀴 삥 돌려주면 답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이거 한 바퀴 삥 뒤집은 폼이 바로 어디겠나? 그게 1번 폼이죠. 뒤집어보는 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게 뭐만 하냐면 병렬 문제 풀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직렬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게요. 직렬. 즉 R 똑같이 하죠. RC로 RC 직렬일 때 역률. RC 직렬이 역률 어떻게 구해요? 코선 쳤다는 전체 임피던스는 그냥 우리 편하게 마이너스 J X라고 써버리죠. X가 여기서 X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이거예요. 역률은. 자, 그럼 요거 Z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Z값은 이쪽으로 R, 이쪽으로 X. 여기 이 값이 되는 거죠. 전체 임피던스는 여기에 R제곱 X제곱 R이에요. 병렬은 그냥 쉽게 하겠죠. 아니, 직렬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렬은 그냥 이렇게 뒤집어 R 대신에 X를 써버리면 병렬인 거예요. 그래서 직렬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병렬은 나오면 최소한 얘는 직렬이다. 이게 숫자였으면 되게 그냥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문자가 돼버리면 좀 복잡해집니다. 써놓기를 편하게 외울 때 직렬 역률이 이거니까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으로 R, X, R제곱, X제곱 역률은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이제 병렬은 하여튼 직렬하고 다르니까 R 대신에 X 바깥치기. 그 다음에 24번에 이제 선풍기니까 이제 딱 무조건 그리죠. 코일 그려놓는 거고. 그랬더니 이 선풍기가 전격이 100V에 1000W 12A 무효율이라는 것은 P상의 무효. 그러니까 전력으로 구할 수도 있고 전력 구하기 싫으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즉 리액턴스가 얼마나 있느냐 이 비율로.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골라보죠 비율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전력이 훨씬 쉽겠네요. 전력을 하는 게. 왜냐면 A 좋고요. 이 둘이 구하면 뭐예요? 12하고 100 곱하면 얘가 P상인 거죠.
그래서 P상이 1200. P상이 1200이고 그 중에 1000이 유효니까. 그럼 여기 유효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 값 나올 거고요. 전력으로 P상 1200이고. 자, 그러면 전력으로 해서 영역을 표시할 수 있고. 굳이 임피던스 안 구하고. 아, 돼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했더니 55%.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뭐라고 하면 되냐? 쓰레기다. 효율은 얼마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다. 이거 쓰레기 아니죠. 영률로 봐야 되거든. 영률 얼마짜리인지 봐야겠네요. 영률 따지면 얼마짜리인지 한번. 영률을 생각했네. 요거를 0.5로 해야 되니까. 얘는 실제 영률이 얼마냐면은 84%짜리네요. 네. 이 선풍기는 실제로 84% 효율이 84%니까 뭐 쓰레기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냥 노멀한 수준이다. 지금 같은 경우 효율 되게 좋죠. 효율 못해도 95%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이즈고 날개도 똑같고 비싼 거 싼 거 다 있고 이런 안에 들어있는 효율도 찾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풍기 뭐 20-30만원짜리가 20-30만원짜리 선풍기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겁니다. 20-30만원. 네. 블러스리스라고 해가지고 모터인데 브러쉬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조정 잘 되고 그냥 시작이 50만원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그렇죠. 거기서는 뭐 시원한 바람 나온대. 그래서 50만원 줘 살 바에는 뭐예요? 에어컨 난지. 자, 그 다음에 25번. 예. 소비 전력 물어봤네요. 네. 얼마죠? 1번. 왜요? 680. 680이에요. 소비 전력 안에서 쓰는 거죠? 계산 안 해도 네. 680이니까. 계산 한번 하죠, 이제. 소비 전력. 그러면 전체 전압, 전체 전류, 역률이거나 아니면 자기 거이던가. 그래서 조리 정보 가지고 해보죠. 뭘 해도 마찬가지니까. 자기 걸로 하려면 전압보다는 전류가 더 편하겠죠. 왜냐면 전류로 하게 되면 통일돼 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VR을 IR에 자기 걸로. 그럼 이제 여기를 쓰기를 어차피 여기 전류는 전체랑 똑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죠. 전체 전류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체 걸로 보니까 전체가 100이고 전체가 이거니까. 그럼 대칭만 하더라도 얘가 10이고 얘가 10이죠? 네, 이거 10이고 여기니까 제곱이죠? 네, 제곱해야지. 네. 제곱해야 되니까 딱 600 나오죠. 그래서 찍더라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680 나온 문제다. 3, 4, 5, 680 나와 있으면 그냥 안 풀어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역률 얼마예요?
10분의 6. 전체가 임피던스가 10이니까 10분의 6. 6, 8, 10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25번 같은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도 기본 문제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6번. 숫자 문제니까 숫자 문제는 무조건 기본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전압이 쪼고고 이게 이거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곱해요. 기본 문제 아니구나. 전압 이거고 전류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것만 줬잖아요. 날 걸로 줬죠. 날 걸로 줬으니까 날 걸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하나 여기서 조심할 거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전압이든 전류든 하나는 부호를 바꿔야 돼. 하나는 이렇게 바꾸던가 이렇게 바꾸던가. 왜냐면 각도 계산 어제 살짝 각도 있었다고 했죠. 즉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말죠. 이러면 되니까 뭐 20원. 그러면 얘가 대략 101에 11도 그다음에 36에 56도 이게 나왔어요. 그냥 이 곱해버리면은 각도가 45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이 각도 차이 얼마예요? 67도니까 전압이 여기 11도 10에 11도고 전압이요. 전류는 56도 이거니까 원래 전압과 전압 이상차가 67도가 이상차 나는 건데 그래서 11에서 그냥 56 빼버리면 그냥 합쳐버리면 46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 차이가 안 나.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를 빼야 돼. 빼야 되니까 67도 빼려면은 각도 바꾸려면 각도를 바꾸면 저렇게 된다는 거. 각도가 100에 20이 여기였고요. 여기가 11도예요. 11도. 마이너스 11도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요? 100에 마이너스 20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1도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바꿔주면. 그래서 전압이든 전류 한쪽을 부호를 바꿔주셔야 각도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핵심이고요. 이제 이 상태로 아무거나 누르셔도 즉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압의 공액을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전류를 공액 취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전압의 공액 취하는 걸로 해서 이걸로 한번 눌러보시게요. 물론 이거 누르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유효전력 구하라겠죠? 그래서 얘가 유효전력, 얘는 무효전력. 유효, 무효. (1400개) 숫자로 나오면 풀기 쉽습니다. 여기서 유효하실 것은 그림 그리시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사실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각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각도 차이가 나는 거 보이잖아요. 이건 각도를 빼야 되거나 하나를 빼야 되거나 더하면 안 되구나. 더하면 안 되죠? 여기 10이고 마이너스 20이다. 여기 더하면 10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각도 차이 얼마예요? 30이라고 다 말합니다. 30이라고. 그 다음 27번에 어떤 단상 회로에 전압을 220V를 가했더니 220 말 없으면 0도 잡으면 되니까요. 전압이 220 0도 그랬더니 전류가 뒤진 전류가 45도 뒤진 전류가 나왔다. 근데 이게 15A더라. 이상까지는 모르겠고 다 알려줬네. 15에 45까지 딱 알려줬네요. 소비 전력은 얼마겠느냐? 이게 소비 전력이고요. 피상 전력은요, 그냥 VI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 볼게요. 이게 VI예요. 각도가 세타고, 여기는 VI 뭐라서요? 코사인 세타. 여기는요, VI 사인 세타라고 쓰니까, 그냥 이 두 개 값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상 전력 되죠. 두 개 값 물론 여기는 0 뺄 필요가 그냥 무조건 그냥 더하든 뭐든 0이니까 하나가 신경 안 쓰고 그냥 곱하시면 되죠. 일단 곱해보면은, 곱해놓고 볼게요, 일단 눌러보시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얘는 피상인 거고, 얘가 유효, 얘가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은 계산 문제 나올 때는 뭐만 구하면 돼요? 피상만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피상만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은 사실 진도 얼마 안 나갔어요. 실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진도 얼마 안 나갔어요.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8번이 거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아, 더 있나요? 28번. 선생님 더 있네요. 원래 써야겠네요. 6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유효분 전류 구하라네요. 뭐 있나요? 전류는 그냥 여기 있대요. 끝. 그럼 여기서 8이 유효분, 6이 무효분. 그러니까 유효분은 8, 답이. 요 10은요, 피상분.
자, 그 다음에 숫자는 되게 쉬워요. 숫자로는. 오늘 봤던 문제네. 그래서 설명 없이 4번이다. 병렬로 쓰는 겁니다. 병렬로 써야. 얘는 전압을 V로 걸면 전압 N등분 할 거고, 전압도 N등분하고, 전류도 확 쪼그라들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은 그냥 다 V 걸리죠. 전류는요? 심지어 전류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당연히 4배가 커져야죠. 4개 더 붙었으니까. 이 혼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 혼자가 예를 들어서 V 걸었을 때, V에 I를 흘렀다면, 당연히 4배 쓰면 전류가 4배 더 흘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항이 줄어든 거고. 이것도 말로만 들을게요. 최대 전력이라는 거, 즉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최종 사용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실제로 발전소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도착 100이 하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간에서 세금 걷어야죠. 선에서 잡아먹고 결합해서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간에 조정하는 장치를 없애버리면 50%도 못 와요. 40%막 그렇게 안 넘습니다. 그거 이상하다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동차 기름 떼가지고 하는 거 효율 100% 아니죠. 그 열 거의 다 버려버리고 폭발량 가지고 쓰는 거니까 효율 팍 떨어져요. 20-30%도 안 될걸요. 근데 전기 자체로는 40-50%면 되게 잘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높이기 위해서 뭘 쓰느냐? 중간에다가 얘를 붙여가지고 쭉쭉 올려주는 거. 그리고 각각 사용자들에도 역률 잡아라. 역률 문제거든요. 그래서 콘덴서 붙여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FM대로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전원 쪽도 당연히 임피던스 분석했죠. 전원 쪽 임피던스를 S라고 부를게요. 서플라이에서 소스라고 했습니다. 소스라고 했어요. 사용자를 로드에서 L로 써버리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으면 최대가 안 돼요. 즉 실제 사용하는 곳과 보내주는 곳에 임피던스가 똑같으면 최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네요. 여기 줬죠. 여기까지 줬죠. 여기까지 갔다라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이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럼 여기 전력 구해보죠. 여기 전력이라는 것은 여기 전력은 직거 쓰면 되는 거고요. 전압도 안 줘. 기전력 좋네요. 전압 좋네요. 자, 전압 좋으니까 이제 뭘로 하면 돼요? 전체로 보면 좋겠죠. 전체 이렇게 쓰면 되겠죠. VI 코사인 세타로 써보면 전체 전압 되는 거죠. 얘는 부분이고 얘는 전체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피상 전압 이거라면 피상의 코사인 세타가 얘가 VR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뭐 바깥이 해야죠. 바깥이. 전류는 이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로 와야죠. 전체로. 그래서 I는 이렇게 되고 이 어차피 역률은 저항만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렇고 어디였냐? 기전력으로 줬네요. 네. 기전력으로 줬으니까 여기 얼마예요? R이 15니까 30이죠? 30이고 V가 얼마예요? V가 120 이렇게 하니까 240 나오네요.
360이네. 뭐가 가졌지? 30. 나 잘못 나눴구나. 30. 480. 뭐를 빼먹었을까? V. 아니. VR. 여기 잘못됐구나. 아닌데? 뭔가 일단 다시 보도록 하고요.